OMW, on my way to you. Good at what I do. I'm OMW, OMW. 안녕하세요, 닥터 원리입니다. 오늘도 원리 부인과 같이 나왔습니다. 네, 오늘은 또 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 오늘은 시술자의 손을 많이 타는 시술과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시술자에 별로 상관없이 결과가 나오는 시술들이 어떤 게 있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. 그러니까 물론 이게 손으로 하는 시술들이다 보니 저희 병원에서 하는 시술들이 의사 손을 아예 안 타는 건 불가능해요. 아예 안 타는 건 불가능한데 상대적으로 시술자들이 빨리 배워서 예를 들어서 시술하신 지 1년이 넘었다면 10년이 지난 원장님이나 20년이 지난 원장님이나 1년 지난 원장님이나 비슷하게 결과가 나오는 시술들이 있고, 아니면 그거 반대로 시술의 결과 차이가 확 나는 그런 시술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은 제가 대표 원장이라는 이유로 몇 시간 혹은 몇 주일씩 기다려가지고 저한테 턱보톡스를 맞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건 그럴 필요가 별로 없는 시술이죠, 사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. 어떤 거는 기다리시더라도 잘하는 원장님한테 받는 것이 좋은 것들이 있고, 어떤 것들은 아예 이거는 그냥 받으시는 게 좋겠다. 예를 들어 염증 주사 이런 거 꼭 저한테 받으실 필요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시술들을 구분해서 알려드리면 아마 나중에 진료받으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실용적인 팁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. 제일 의사 손을 많이 타는 시술은 뭐가 있을까요? 일단 제일 많이 타는 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필러. 그렇죠. 필러는 시술자의 손을 정말 많이 타요. 그래서 필러는 조금 대기 시간이 있더라도 잘하시는 원장님한테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. 필러라는 시술은 미적인 감각이 굉장히 많이 요구돼요.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선생님들도 무조건 다 배우실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선의 그 경지에 다다르는지,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루는지는 사람마다 타고난 손재주, 그 다음에 디자인 감각 이런 것에 되게 많이 달려있어요. 그거는 학력도 중요하지 않고요. 심지어 경험의 양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필러는 정말 원장님들을 잘 만나셔야 됩니다. 그래서 필러가 사실 요즘은 막 가격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사실 의사로서 제일 안타까운 점이 그 점이에요. 필러 시술이야말로 제일 이제 시술자의 손을 많이 타고 다른 걸 많이 봐야 되는데 무조건 필러를 비용적인 걸로만 보고 싼 데를 찾아가다 보면 이제 필러가 그냥 가격에 따라 정해지는구나 이렇게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실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하죠. 필러는 굳이 가격도 중요하지만, 물론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중요하지만 그래도 검증된 병원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두 번째로 가장 시술자의 손을 많이 타는 시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피부 레이저 생각하는데요. 피부 레이저는 좋은 장비가 있는 병원이 아무래도 좋고요. 그리고 시술자의 경험하고 그 다음에 시술자의 능력치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. 네. 물론 요즘엔 막 토닝 1회 9,900원 이런 데도 만 있어요. 얼마 네. 약간 이런 데 있는데 그런 데 계신 선생님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실제로 정말 할 줄 알고 그 레이저를 사용하시는 원장님도 좀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게 할 줄 알아도 그 환경이 그렇게 조성되지가 않을 거예요. 왜냐하면 이제 박리담회식으로 이제 레이저를 한다는 거는 그거를 그냥 뭐라 그럴까 통일시켜서 어떠한 파장대라든지 아니면 에너지를 통일시켜서 한 번 쭉 쏘고 끝나는 건데,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한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피부가 있고 한 사람도 한 달 전에 다르고 오늘 다르고 3개월 후에 또 달라지는데 상태 달라지는데 거기에 맞춰서 쓰고 다른 레이저를 가져와서 쓰고 할 시간이 없는 거죠. 그냥 토닝 1회에 얼마 이렇게 싸게 하는 데는 그거는 그냥 한 번 쭉 쓰고 그냥 집에 가는 거라서 효과를 많이 보기가 되게 힘들고 심지어 악화되는 경우도 있죠. 그래서 피부 레이저는 정말 이렇게 너무 싼 데서 그렇게 뭐라 그럴까 공장형 병원에서는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. 그리고 그게 물론 100명 하면 몇 명은 또 좋아지겠죠, 그 레이저로도. 근데 나머지는 대부분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. 네. 그리고 나한테 적합한 레이저가 분명 사람마다 다른데 똑같은 강도로 계속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? 리프팅 쪽의 시술인 것 같은데 리프팅도 특히 슬리프팅하고 고주파 리프팅은
사람 손을 좀 많이 탑니다. 예를 들어 고주파 리프팅 같은 경우는 똑같이 튠페이스를 해도 어떤 병원에서는 효과가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데가 있고 어떤 병원에서는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고주파 리프팅의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. 그래서 이게 고주파 리프팅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시술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굉장히 많이 좌우돼요. 정말 의사들 사이에 이런 속설이 있는데 정말 고수가 된 의사들은 고주파를 레이저처럼 자유자재로 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. 그 말이 맞는 게 고주파는 초보 의사 선생님들은 감을 못 잡아요. 이게 정말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건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고수 선생님이 되면 고주파로 심지어 색소도 치료합니다. 색소를 치료하면서 모공도 치료하면서 리프팅도 되고 되게 신기한 영역인 것 같아요. 그리고 효과가 좋은 사람들은 정말 직후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근데 효과가 없는 병원 가면 또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고주파 치료, 써마제라든지 튠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때는 진짜 경험 많은 선생님을 택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럼 이제 안 타는 시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? 저는 안 타는 시술을 대표적으로 턱보톡스, 그 다음에 스킨부스터, 그 다음에 초음파 리프팅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저는 거기에다가 더해서 윤곽주사, 조각주사처럼 지방분해 주사. 그거는 이제 초보 선생님들한테 뭐 다 받아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. 상대적으로 의사들이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굳이 기다려서 저한테 이렇게 맞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막 심지어 막 몇 시간 기다리시고 그러시는데 되게 죄송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런 시술들은 그냥 방금 말씀드렸던 시술들은 뭐 굳이 한 원장님, 너무 잘하는 원장님을 찾아가지 않으셔도 뭐 웬만한 병원에서는 다 비슷비슷하게 하실 건데 근데 그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정품 정용량을 쓰느냐 이거는 좀 한번 판단해 보시고 가는 게 좋지 않나. 방금 말씀드린 뭐 보톡스나 스킨 부스터에 관해서는 그런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